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즐기면서 하고 싶은 김종혁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라셨죠? 놀랐다고 해주십시오. 파트너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정장을 좀 입었으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잘 어울리는지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그것도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할 겸 정말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시고요. 제가 많은 그 구독자분들이 생겼어요.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요. 주식은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번 유튜브 보면서 구독자 수 느는 재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장도 입었고 그래서 좀 진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이 무림의 세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요구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할까? 전 참 곰곰이 생각해 봤고요. 스포너들이 이렇게 변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변화한 게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향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변화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업계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변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를 받는 게 당당한 자세, 전문 용어로는 파수처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어떤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나쁜 점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당당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죠?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났을 때가 20대 때 정말 돈 없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못 가고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직장도 못 얻고 백수로 지내던 시절에 이 네트워크를 만났어요. 자존감이라고는 바닥이었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너무 막막해서 밤잠도 못 자고 했었던 그런 때에 이 사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에라 뭐 시간도 많은데 뭐 이거나 한번 자료나 한번 검토해 보자 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저의 시작은 이 네트워크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이야. 이거 열심히 하면 큰 그룹을 이룰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라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파수처를 갖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료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흥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을 컨택하면 다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제 친구들, 뭐 친척들 이런 분들한테 만나자고 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흥분이 안 되는 거죠. 왜죠? 할 게 없어서 이걸 했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스폰서들은 당당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어떤 당당한 자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당신은 주잖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귀중한 정보를 주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 몇 번은 당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죠. 야, 넌 자식아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다단계까지 하냐? 이런 것들. 진짜 그런 비슷한 반응을 제가 받았단 말이죠.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을 그 친구한테 했거든요. 넌 자식아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하고 다니니? 그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5년이 지난 그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거죠. 난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내 사업 설명을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납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도 뭐 두 팔 벌려 환영합니까?
와, 이건 내가 찾던 사업이야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고 끊임없이 팔로우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당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꼭 이런 거 물어보죠. 너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이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벌어도 깜짝 놀래지만 적게 벌어도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내몰았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을 만날 때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라고요? 큰 꿈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라고요? 아니, 지금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저는 다른 사업을 하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아닙니까? 그분은 19세 때에 50년 플랜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죠.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름을 알리고 30대 때는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 때는 사업에 승부를 걸고 50대 때는 사업 모델을 완성하고 60대 때는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아주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 당당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억 원이죠. 그걸 대출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그냥 멋지게 퇴짜를 당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혀 뭐 꿀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에게는 꿈 하나와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길래 사람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드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저와 같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한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자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당당한 자세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산하십시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당당한 자세가 생기질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정희 씨가 어떻게 해서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분은 머릿속에 자신의 50년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세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도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의 사업 계획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마음 먹고 지치지 않게 밀고 나갔던 힘이 있었죠. 여러분한테 그게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모든 사업을 스톱을 하고요,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과 보상 플랜입니다. 여러분 제품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이 비전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품을 체험해 보라고 많이들 권하죠.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무런 그 효과를 못 본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럼 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시장에 먹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제 몸에다 할 수 있는,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팅에 나가서, 제품 강의하는 미팅에 꼬박꼬박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나오냐면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붙잡고 꼼꼼하게 간접 경험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와, 이 제품 먹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당당한 자세가 생깁니다. 두 번째, 보상 플랜이요. 보상 플랜을 저는 잘 몰라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제 저는 숫자에 약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사업이잖아요. 보상 플랜을 꾸준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상 플랜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얼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여러분만의 플랜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백날이 가도 사업자든 소비자든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보상 플랜을 딱 들었을 때요, 잠을 못 잤어요. 그걸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우와, 돈 진짜 많이 주네. 아니 그러면은 내가 한 2년 정도만 하면 돈 100만 원 못 벌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워낙 크다 보니까 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거리고 있었던 거죠. 보상 플랜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사람들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에도 회원 가격으로 이 제품을 팔아도 40%의 마진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어요. 와,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고 무슨 방판이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체험해보고 제가 고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몸소 눈으로 보면서 이 사업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과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요. 그 다음 확신이 생기면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한 자세가 반드시 생깁니다. 네트워크. 막 진짜 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어느 직장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러분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직장 다니는 거 이외에 시간이 난다면 부업으로 뭘 하실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헛꿈 꾸는 사람들인 것 같다. 현실적인 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꿈속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비현실적이라 섣불리 이 사업을 하기가 두려워진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만 미쳐 있는 거죠. 돈이 된다는 거죠. 그 돈이 된다는 근거를 좀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마땅하게 대답이 없는 거죠. 그냥 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걸로 꿈을 이룬다는 거죠. 꿈과 이 보상 플랜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프로스펙터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을 이성적으로 이제는 설득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자, 보상 플랜은 이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때? 그림이 그려지니? 그러면 이거랑 나랑 이걸 가지고 너 나랑 3개월만 고생하자. 그러면 그때는 가액돈으로 돈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 어때? 괜찮은데? 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앉아봐. 너 꿈이 뭐야? 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을 가지고 왔어. 이건 비즈니스야. 빅 비즈니스야. 이 사람 행색을 보면 뭐 큰 비즈니스도 아니고 뭐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자기 혼자 빅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너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눈빛이 살아 있어요. 비록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 내세울 만한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게 제품이든 보상 플랜이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스폰서하고 계속 상담을 하시고요. 아니면 강의를 듣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간에 제품과 보상 플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확신을 찬 뭔가를 송곳처럼 뚫을 만한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여러분들의 시장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거 어느 시장에 먹히겠다. 뭐 화장품 회사의 사업자분들은 그런다면서요. 이거 얼굴 가진 사람들은 다 써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을 좁혀서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셔야죠. 그러면 상당히 빨리 됩니다. 저희 파트너인 한 분은 다이어트 쪽을 해요. 그런데 120kg, 막 110 몇 킬로짜리 그 초고도 비만을 처음으로 맡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이 호르몬 쪽이 막 교란이 오니까 막 그냥 잠수 타버리고요. 연락도 안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한 달을 딱 했는데 6kg가 빠졌거든요. 근데 체지방만 5kg가 빠졌어요. 정말 많이 슬림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뭐 언니 동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너 여기서 조금만 더 빼면 나랑 같이 동대문 시장 가자. 내가 옷 사줄게. 뭐 이러면서 자기는 이 일에 정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쌤은 전문가가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보람도 느끼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이 친구는 바깥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다이어트 전문가야. 안 빠져?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시켰더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무엇으로 승부를 걸으실래요? 무엇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실래요? 여러분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이거를 어떤 방식이든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지나면서 그 연휴 기간이 4일 정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그룹에 미팅도 없고 조금 한가해지죠.
뭐 이때도 미팅에 나오라 이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가슴이 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빨리 이걸 진행해 봐야지. 그렇게 되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커가 아닌 저의 경우를 보면 네트워커긴 네트워커인데 헬스와 뷰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커라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고요. 이 사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 회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회사, 제품이 꼭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안 찾고 그냥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그걸 찾으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부심이 잔뜩 들어가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